안녕하세요. 아침마당 김영철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침마당의 김수경입니다. 이 폭우와 불볕더위 그리고 밤에는 열대야까지 이 여름이 굉장히 길게 느껴집니다. 이럴 때 어디로 피서를 좀 가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저는 미술관 어떠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좋죠. 네. 아주 시원하고요. 또 이 미술 작품들 보면서 이런 시원한 기운 느끼다 보면 무더위도 그냥 한풀 꺾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로 이색 피서지로 많은 분들께서 미술관을 찾고 계시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 통하면 현재 대전 시립미술관에 어떤 전시들이 있는지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 분 한 분 직접 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원 학예연구사님. 안녕하세요. 대전 시립미술관 학예연구사 우리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정우경 작가님. 반갑습니다. 붓으로 뜨개질하는 화가 정우경입니다. 뜨개는 사랑이다 라는 스토리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이은정 작가님. 안녕하세요. 여성 가계도를 한국화로 그리고 있는 작가 이은정입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그리고 오늘 이 두 분 과연 미술관을 얼마나 자주 가시는지 궁금합니다. 가수 금리나 씨, 방송 이명무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니 얼마나 가자니요. 자주 가시나 봐요. 당당하시네요. 좀 자존심이 좀 상했는데 자주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얼마 전에 제가 또 아트페어 이런 데도 좀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교양도 좀 쌓고 그림에 대해서 근데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마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관심은 많으신데 아마 가서 내가 잘 알 수 있을까 걱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와 저도 이렇게 더운데 왜 미술관에 갈 생각을 못했나. 오늘 한번 미술관에 가면 또 어떤 재밌는 것들이 있는지 많이 좀 알려주세요. 자, 용무 씨. 네. 자주 가십니까? 미술관을 자주 갈 생각입니다. 아무튼요. 이번 여름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바캉스 한 번으로는 넘기기 힘들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 번 가자니 아이쿠 내 주머니가 살짝 아쉬운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준비된 것 같습니다. 에어컨 빵빵 그리고 멋진 작품이 있는 미술관으로의 바캉스. 여러분 어떠실까요? 네, 기대가 됩니다. 나는야 미술관 왕자 쪽쪽쪽쪽 미술관으로 미캉스 출발. 야, 미캉스 이거 용무 씨가 좀 밀어도 될 것 같아요. 아름다운 바캉스 아니겠습니까? 아름다움이. 아니 사실 우리가 이 여름 휴가하면은 뭐 바다로 산으로 이렇게 밖으로만 나갈 줄 알았지 미술관은 잘 생각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우리원 연구사님, 학예사님 그 많은 분들이 여름에 미술관 안 찾아오신다면서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몸은 시원하고 마음은 따뜻해지는 미술관에 정말 많은 분들 찾아주시고 계시고요. 또 이전과 달리 가족이나 연인 외에도 혼자서 찾아오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는 분들도 눈에 띄고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이제 좀 실속도 챙기면서 미술 공부도 할 수 있고 작품도 감상할 수 있는 미술관 많이들 좀 찾고 계시다고 하시는데 우리 두 작가님들도 이제 작품 전시를 하시니까 미술관 올 여름에 좀 더 많이 찾지 않으실까 싶은데 정우경 작가님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평소에는 작업실에서 작업하고 있을 시간이지만 이동훈 미술상 특별상 수상 작가전 덕분에 대전 시립미술관을 자주 찾고 있습니다. 전시장에서 관람객들과 소통도 하고 관람객들의 반응도 보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은정 작가님은 어떠세요? 저도 이제 제 전시다 보니까 더 미술관을 더 찾게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또 그 전시가 이제 저도 감상자 입장에서 제 작품과 또 이제 작가들 작품 보면서 또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을 저희가 해보니까는 재작년에 저희가 이건희 컬렉션을 설명했었거든요. 미술관 나들이 해가지고 그때도 너무 재밌었는데 사실 저희 이런 일반인들에게는 미술관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전시 공간, 뭔가 좀 이렇게 격식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런 느낌이 드는데 뭔가 우리 학예사님
입장에서는 일터잖아요. 어떤 또 다른 의미가 있지 않을까. 네, 미술관은 국제박물관 협의회에 따르면 전시와 교육 그리고 수집과 보존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떠한 작품을 수집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희 컬렉션처럼 각 미술관에도 컬렉션이 있는데요. 작품을 수집을 하고 그것을 연구하고 그 결과를 내보이는 것이 전시이자 교육입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는 미술관 그냥 약간 좀 편하게 오히려 간다면 이제 일터시잖아요. 좀 일하러 가는 느낌이나 공부하러 가는 느낌도 드실 것 같아요. 어떠세요, 하게 되면? 사실 일터인 거는 맞는데요. 저는 스스로 굉장히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직업으로 여기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근데 미술관에서 물론 연구도 하고 그 결과를 전시로 보였을 때 이렇게 작가님들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분들이 새로운 사실 알아주시고 또 즐기시는 모습 보면 일터지만 또 소소한 즐거움이 있는 공간인 것 같습니다. 일을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것도 또 어떻게 보면 매력일 수 있겠다라는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는데 자 이번에 전시회를 하는 우리 여기 계신 정우경 작가님 그리고 이은정 작가님이 이번에 특별히 미술상을 받으셨는데 이 상이 이동훈 미술상이라고 하던데 이 상은 어떤 상이에요? 네, 고 이동훈 화백은 대전 미술의 화단을 만드신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우리 대전이 지금은 굉장히 전국에서 핫한 도시 중에 하나잖아요. 사실 우리 도시 대전은 철도가 생기면서부터 형성된 도시인데요. 그 전까지는 특별한 미술 화단이 따로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1945년 피난을 내려오시면서 이동훈 선생님이 대전에 정착하시게 되었고 이동훈 선생님 외에도 많은 화백들이 기차를 타고 대전에 정착을 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전쟁 상황에서 사실 예술 활동은 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학교 선생님으로 활동하면서 대전의 미술은 학교를 중심으로 활동했는데요. 그렇게 뻗어나간 대전 미술이 지금은 전국적으로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많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이동훈 미술상을 제정하였고요. 본상과 특별상을 통해서 이동훈 화백의 예술혼을 천착하는 작가들을 조명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다면요. 저희 이동훈 미술상 그것도 특별상을 수상하신 우리 두 분의 작가님들 어떤 분들인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낱낱이 파헤쳐서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정우경 작가님, 대전광역시 초대 작가시고요. 35번의 전시회를 여셨고 2024년에는요. 저희 대전 KBS 1층에서 또 전시회를 여셨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구성작가 협회장까지 아이고 회장님 자 맡으셨고요. 자 그리고 저희 이은정 작가님 25년 경력으로 저희 2001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해서 21번의 전시회를 여셨고요. 단체권은 300회 이상을 참여를 하셨다고 합니다. 경력 왕입니다요. 자, 여기에서 이 대단하신 두 분의 소감을 안 들어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소감 한마디 부탁해요. 우리 정우경 용무 씨가 강조하셨던 그 회장님 굉장히 회장님들 좋아합니다. 용무 씨가 좋아합니다. 정우경 작가님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 저한테 있어서 이동훈 미술상 특별상은 굉장히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뜨개질이라는 화풍을 탐구하고 연구해온 여정에 대한 격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역대 수상하셨던 선생님들의 훌륭한 작품을 보면서 꿈을 키웠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작가들이 이 상을 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상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더욱 기쁘고 행복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은정 작가님은 또 어떤 수상 소감 해주실지요? 저도 이게 이제 단편적으로 작품 하나를 이제 평가받는 공모전과 다르게 오랫동안 이제 작업해왔던 과정들을 다 이렇게 평가받고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본인이 작업하던 그런 부분에 대한 의미와 가치를 이렇게 사람들한테 공식적으로 또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돼서 되게 뜻깊고 또 작가로서 좀 에너지와 힘을 얻는 그런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 두 작가님들 정말 뭐 작품 활동을 인정받아서 이런 상을 수상하셨는데 지금 대전 시립미술관에 이 두 작가님들의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정우영 작가님은 소개할 때 붓으로 뜨개질하는 화가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이게 어떤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신지 소개 좀 해주세요. 뜨개질 형태 모양으로 작업을 하고 있는 회화 작품입니다. 네. 지금 현재 넓은 시립미술관 넓은 벽면 한 면에 한 작품만 들어가는 작품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네. 가로 900cm에다가 세로가 162cm의 대작입니다. 전시회 준비 1년 동안 전시장을 여러 번 찾았어요. 이 작품들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고요. 설레는 마음으로 진짜 그 공간을 갈 때마다 이걸 어디다 놓을까. 그리고 특히 이제 에너지 작품 같은 경우는 좀 안전성에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저 정우경 작가님 그 작품을 보니까 생각이 나요. 저희 KBS 로비에서 작품 그 뜨개 그게 이렇게 보면 계속 가까이 가서 좀 보고 계속 이렇게 기억이 나는데. 빨려가는 그런 느낌이었었고 굉장히 이렇게 시각적으로 시원해가지고 저는 청보리밭에 가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또 다양한 느낌들을 또 받으시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저희 그림으로 뜨개질을 한다. 이게 발상이 참 어떻게 보면은 안 맞는 것 같으면서도 굉장히 획기적이라는 느낌이 드는데 어떻게 그림으로 뜨개질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오래전에 2년에 걸쳐서 미술치료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저의 그 내면 속에 있는 그 아픔 같은 것도 치유가 되고 그 과정에서 엄마를 좀 알게 됐어요. 엄마를 들여다보게 되었어요. 우리 선생님의 작가님의 어머니. 저의 엄마. 그러다가 그렇게 하면서 엄마의 사랑이 대단한 사랑이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작업을 하면서 그리고 두 아이의 엄마가 된 다음에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가 어렸을 때 뜨개질로 스웨터나 망토나 저희 어렸을 때는 나팔바지가 되게 유행이었거든요. 그런 나팔바지나 덧신, 머리띠 참 다양하게 떠주셨는데 그 구체적인 사랑을 저는 좀 회화로 끌어들여야 되겠다는 생각에 굉장히 아이디어 스케치를 많이 했었고요. 그 당시에. 그렇게 계속해서 연구하다 보니까 15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결과물을 지금 현재 전시회를 하고 있습니다. 용우 씨 그림 보셨잖아요. 저도 청보리밭에 와 있는 듯한 느낌을 좋았어요. 받았습니다. 좀 고급스러웠나요? 아무튼 그 주제를 그 뜨개는 사랑이다라는 주제로 작품 활동을 하시잖아요. 근데 그 뜨개는 사랑이다. 이 뜨개질을 좀 한번 해보셨어야 이게 조금 그래 사랑이 느껴져. 설득력이 있어. 이런 느낌 들거든요. 뜨개질은 좀 하셨는지 아니면 원초적인 질문이군요. 그렇죠. 저는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원초적으로 해보셨는지 아니면 또 우리 자녀분들을 위해서 나도 이렇게 뜨개질을 엄마가 해줬던 것처럼 해주신 적 있는지 그런 것들이 좀 저는 궁금합니다. 학창 시절 그 목도리 떠서 결과물을 내야 되는 숙제를 내야 되는 가사 수업이 있어요. 맞아요. 목도리를 떠야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정도 뜨고 제가 못하니까 엄마가 마무리를 해주셨어요. 왜냐하면 제가 할 때는 이렇게 막 이렇게 쬐어져서 어디는 막 헐겁고 어디는 쬐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한두 개씩 보다 안 되니까 엄마가 마무리를 해주셨던 기억이 있고요. 또 이제 결혼한 다음에 남편의 조끼를 그 공방에 뜨개 공방에 도움을 받아서 조끼를 떴던 기억이 나요. 선물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거 뜨면서 어떻게 일을 하시면서 그렇게 할 수 있었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대단한 사랑이다. 대단한 사랑을 내가 받고 자랐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작가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어머니의 사랑과 그 따뜻함이 쫙 계속 느껴지거든요. 정말 완벽한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한 땀 한 땀 남편분께도 떠드렸을 때도 또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서 또 쓰셨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어떻게 좀 회화 작품으로 작가님 그림으로 탄생을 하면 그림이니까는 시각적인 효과도 있지만 뭔가 그 뜨개에서 오는 따뜻함과 그런 것도 조금 느껴질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우리 그 영감을 주셨던 어머님은 작가님 그림 많이 보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제 작품을 많이 보셨고요. 네. 돌아가시기 전에 그 치매로 저와 잠깐 같이 살았을 때 기도하시는 모습이 너무 예뻐서 제가 작품으로 기록해 두었습니다. 근데 그 색상을 엄마가 나는 이 색이 너무 마음에 든다 그렇게 말씀하실 정도로 어렸을 때부터 제가 그림을 그리는 거를 되게 좋아해 주셨어요. 네, 뭐 지금은 안 계시지만 저를 응원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정우영 작가님 그 작품 저도 이제 오며 가며 출근길에 이제 봤던 기억이 저 그림을 보니까 생각이 나는데 제가 가까이서 봤었던 이유가 이게 울퉁불퉁한 느낌이 좀 있었거든요. 맞아요. 그럼 좀 굴곡 같은 게 있었는데 보통 그냥 평면에 그리는 걸 회화라고 하잖아요. 근데 작가님은 다른 표현 방식을 사용하신 거네요? 평면의 회화는 맞습니다. 그런데 입체감을 어떻게 2년 전에 5m라는 공간으로 제한이 돼서 전시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 9m의 작품을 그곳에 한번 꼭 선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개인전을 하면 그만큼의 사람이 오질 않잖아요. 관람객이 그렇게 동원이 안 되는데 이제 그곳에 제 작품을 선보이고 싶어서 고민을 한 끝에 이 변형을 시키자 해서 그 안에다가 포맥스라는 재료를 사용해서 굴곡을 주었죠. 그래서 곧 전시회도 되게 굉장히 사랑을 받았는데요. 이번 시립미술관에서는 더 견고하게 설치를 해서 전시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을 것이라고. 궁금해요. 이 작품에 변형을 줬다는 것도 굉장히 획기적인 거예요. 그래서 아니면 우리가 보통 5m의 작품을 다시 만들거나 구상을 하실 텐데 9m의 작품을 변형을 줘서 꼭 보여주고 싶었다라고 하니까 그것도 굉장히 획기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대작이잖아요. 작품이 보면은 설치하시는데도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아요. 고민도 많이 하시고. 이번에 설치할 때는 진짜 많이 걸렸어요. 저희 매니저님이 혼자서 설치를 하셨거든요. 10시간 넘게 걸렸어요. 이틀에 걸쳐서 설치를 했는데 이유가 이 평면의 작품을 볼륨을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수직이 안 맞는 거예요. 자꾸 틀어지는 거예요. 평면의 작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애로사항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려서 작업을 했지만 그 만족도는 훨씬 더 높았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렇게 작가 활동을 오래 하셨잖아요. 그 20년, 30년 돼가시잖아요. 근데 작품 수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석점을 완성하는데 9년 걸리셨어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기에 그만큼 대작을 하시는 거죠. 이 작품 하나 만드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보통? 그 지금 현재 전시되고 있는 작품 대지 1, 2, 3는 이 선보이기까지 9년이 걸렸어요. 근데 첫 번째 작품을 할 때에는 전시장이 8평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말아서 놓고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리고 제 작업이 말아놓는 작업일수록 얇게 여러 번 들어가야 크랙이 안 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고 밑작업할 때는
공간이 좁으니까 복도에서 토요일, 일요일 사람들이 출근하지 않는 복도에서 몇 달 동안 작업을 했거든요. 야. 그렇게 작업을 하다 보니까 16년도에 시작해서 19년도에 완성이 되더라고요. 와. 그렇게 오래 걸릴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고요. 네. 예. 두 번째 작품부터는 작업실이 조금 넓어졌어요. 네. 25평으로. 넓어지는 바람에 벽에다 걸을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작업하기도 훨씬 좋았어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작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두 번째 작품은 21년도에서 22년 그 사이에 2년에 걸쳐서 작업이 네. 완성되었고요. 세 번째 돼지 시리즈 같은 경우는 23년도에 시작해서 24년도 그것 또한 이거 두 번째 작품 오일 페인팅이라면 두 번째 작품은 아크릴 페인팅이거든요. 네. 근데 첫 번째하고 세 번째는 오일 페인팅으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아크릴에 비해서 마르는 속도가 더디다 보니까 시간이 훨씬 많이 걸려서 예. 완성이 된 작품들입니다. 예. 용무 씨 네. 이런 노고가 있는 작품들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니까 예. 더욱더 이게 참 대단하구나. 네, 그런 생각이 예. 들고요. 저 사실 못 봤거든요. 예. 네, 꼭 전시회 가서 봐야 되겠다. 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그 사실 이제 뜨개질이라는 거 저는 그 뭐 만들어진 뭐 조끼나 목도리는 입어봤지만 예. 이 작업은 잘 모르지만은 사실 그 계속 반복되는 작업을 하신 거잖아요. 우리 작가님께서 하시는 작품 활동도 계속해서 이제 반복되는 작업들을 쭉 하시는 것 같다. 공통점이 좀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렇게 계속 뜨개질도 하다 보면 이게 눈이 굉장히 아프지 그렇죠. 않습니까? 침침해지죠. 예. 네? 벌써 필요한데요, 눈이? 네. 혹시 뭐 눈도 많이 좀 필요하시고 뭐 힘드신 점이나 이런 거는 없으셨는지 그런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예, 큰 작품은 사다리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도 좀 항상 조심해서 해야 되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한 동작을 오래 그러니까 올라가서 어느 정도 좀 욕심이 생겨요. 어느 정도 좀 하고 내려와야 되겠다. 네. 또 올라가는 것보다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을 좀 오래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몸에 무리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요. 알람을 맞춰놓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시간 딱 되면 내려와서 또 다른 작은 작품들도 하고 예. 또 올라와서 작업하고 그것을 수없이 반복해서 탄생한 작품이 돼지 시리즈인데요. 예. 눈 관리는 좀 멀리 보는 습관을 많이 들여요. 왜냐하면 가까이에서 세필붓으로 그리고 세필붓으로 사용하는데 나중에는 그 붓을 좀 칼로 이렇게 날려가지고 더 한두 개의 그 솔로 마무리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피로감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하늘을 본다던가 먼 산을 본다던가 그리고 스트레칭도 가끔 자주 좀 시간 되는 대로 좀 제가 하고 있고요. 저는 그 화실 테라스에 좀 조그마한 화단이 있어요. 그래서 화초들하고 가서 이야기하며 놀고 있습니다. 그런 대로 작품 활동하시면서 쌓인 그런 스트레스를 화초들에게 푸시면서. 맞아요. 이쁘다 하면서 키우고 있습니다. 아니 저희가 이렇게 좋은 훌륭한 작품들을 즐기는 데는 이 작가님의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런 노력들이 있어. 너무 감사하네요. 근데 이제 저희야 이제 일반인의 입장에서 좀 지켜보지만 우리원 하계영 선생님께서는 정우경 작가님 작품들 이제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도 궁금해요. 네, 사실은 지금까지 네 분이 봐주신 게 정말 바른 감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정경 작가의 작업은 이제 어떤 굉장히 정서적인 것들을 뜨개라는 물리적 행위를 통해서 그러니까 물리적 행위로 정서적인 표현을 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뜨개에 있는 색은 아니고 오히려 자연의 색과 더 가깝죠. 어떤 그런 심상의 색을 화면 위에 드러낸다던가 또 평면이라고 생각했던 그림을 입체로 표현하는 등이 굉장히 현대미술의 조형성이 뛰어나다고 볼 수 있고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수행하듯이 오랜 시간 그림을 그리는 것이 어떤 회화적인 수행성이 바로 우리 대전 미술의 특징입니다. 네, 그래서 누구보다도 우리 이동우 미술장 특별상에 어울리는 시상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얘기한 거랑 이게 좀 달라요. 저희 감상평을 상당히
고급지게. 그러니까 저희는 그냥 좀 야. 이렇게 굴곡져 있네요. 울퉁불퉁하네요. 네, 보리밥 같아요. 네, 이걸 이렇게 표현하시는 그러니까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 부분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윤아 씨 딱 하고 싶은 말씀 이거였죠? 바로 이거였죠. 야, 포장을 이렇게 잘해주시네요. 네. 야. 자, 그러면은 이은정 작가님의 작품도 저희가 궁금해지거든요. 예. 어떤 작품으로 지금 전시가 돼 있어요? 지금 현재 작품은 여성 가계도와 이제 그 관념화돼 있는 여성 이미지들을 보여주는 작업으로 구성돼 있어요. 네, 여성 가계도 관념화돼 있는 여성의 이미지를 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신다면은요, 어떤 가계도가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현재 이제 두 여성 가계도로 준비가 돼 있고 사진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박금 할머니 3대 가계도와 조회순 할머니 4대 가계도인데 어떤 분들의 가계도가 이렇게 작품으로 남겨지는 건가요? 이분들은 이제 제가 만나가지고 그분들과 이제 분들의 이제 인터뷰를 하는 과정을 해서 분들 사진도 찍고 만나서 대화도 하고 또 만나기 어려운 분은 이제 돌아가신 분들은 그냥 사진과 그분들의 가족들의 이야기를 듣고서 그래서 이제 그 인물에 대한 부분을 배경에 이제 소재로 표현하거나 아니면 그 제가 느낀 감정들을 담아서 이제 얼굴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런 방식으로 이제 그리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관념화된 여성 이미지 같은 경우는 못난이 삼형제 모습이나 아니면 이제 그 백합으로 표현되는 여성의 이제 단편적인 모습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그려가지고 이제 전시 때 보여주고 있어요. 아니 근데 이 여성들의 가계도를 그린다 하면은 처음에 이걸 어떻게 그려봐야 되겠다 생각을 하셨을지. 가계도는 사실 그리잖아요. 근데 이걸 그림으로 그린다? 게다가 여성들의 가계도예요. 저는 이제 그 처음에 제가 여성 가계도 처음에 이제 그 여성 가계도에 대해서 처음부터 그린 건 아닌데 제가 결혼하면서 어떤 그 저희 중심으로 바라봤던 세계가 이제 가족 중심으로 바라봐지고 누구의 저의 이름보다는 누구의 엄마로서 불려지는 그런 상황과 그다음에 족보에 사실 관심이 전혀 없었는데 결혼하면서 족보라는 것을 또 알게 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사회 구조적인 부분 그런 곳에서 이제 제가 여자다 보니까 남자면 또 남성의 시선에 맞춰서 작업을 했을 텐데 여자다 보니까 여성의 시선에 맞춰서 이제 보게 되더라고요. 그림을 그릴 때 그렇게 보다 보니까 이제 보이는 게 그걸 단편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게 여성 가계도, 그다음에 이제 관념화된 여성 이미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 것들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서서히 이제 그리기 시작된 거죠. 사실 근데 족보라는 게 남성 위주의 그 이름으로 가계도로 이렇게 내려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여성적인 시각으로 바꾸셨단 말이에요. 특별히 그런 계기가 있으신 거예요? 이제 그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저 중심이 아닌 그런 상황과 또 이제 그 족보가 굉장히 그 사회적인 부분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해봤고 그리고 제가 아무래도 이제 그러니까 여자이고 또 작가가 이제 저는 생각하기에 자기 삶과 그 작품이 좀 맞닿아 있으면 좀 더 솔직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아마 제가 결혼을 안 했거나 이제 자녀가 없었으면 이런 부분을 또 못 느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딸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여러 가지 시선에서 보게 된 거죠. 그러면 앞서 전시된 할머니 외에도 다른 분들이 혹시 가계도도 그리셨나요? 여성 가계도 말고도 이제 종부 여성의 대표적 어머니 모습으로 또 대표적인 모습으로 보이는 게 종부라고 생각을 해서 종부들도 그려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외국에서 국제 결혼한 외국 여성들의 모습에서 거기서 또 보여지는 여성 가계도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인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 이주한 여성이지만 사실 두 나라 문화를 엮어주는 양쪽
두 나라 엄마라고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래서 거기에도 관심을 갖고 또 그리고 그렇게 작업을 했었죠. 조금씩 그 연결해서 작업을 하려고 하고. 예.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 이제 전시회에 전시를 하게 된 이 두 할머님은 그러면 어떻게 섭외를 하신 거예요? 네. 한 분은 이제 사실 이 그 사람들 섭외하는 게 사실 되게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을 그린다는 게 부담스럽고 그렇죠. 또 많이 드러나는 게 대부분의 예. 여성들이 그렇게 느끼는데 그런 부분을 이제 설득을 해야 되고 많은 부분을 설득하고 그다음에 이제 작품의 취지나 의미, 가치 이런 걸 얘기하면서 이제 섭외를 했고 한 분은 그냥 흔쾌히 해주셨고 또 한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남편의 사촌 누나께서 그림을 그리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잘 받아들여 주시고 협조해 주셔가지고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네, 이렇게 여성 가게들을 그러면서 혹시 그러면은 거기 안에서도 이제 각자 다른 삶을 사셨지만 공통점도 있을 것 같은데. 그 인터뷰하면 좀 느끼실 것 같기도 해요. 네, 제가 하면서 두 집안이 이제 살았던 시기가 비슷하면 여성이 살았던 시대와 여성의 삶이 유사한 것들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일제 강점기와 전쟁을 겪었던 세대의 여성들의 삶과 또 그다음에 이제 전쟁하고 한국의 급성장 시기를 느꼈던 여성의 삶 그리고 또 이제 이후에 그 광주 학생 운동을 겪었던 여성의 삶들이 비슷하게 이렇게 보여지는 양상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제 남자에 비해서 여자들이 그 시대에 맞춰서 또 살아가는 방식이 굉장히 유사하구나 이런 걸 많이 느끼고 저도 공부하는 느낌이 들어서 재밌어요. 지금 이제 화면에 작품들 나가는 거 보니까 뒤에 이 색감하고 이제 얼굴은 사실 이제 찬찬히 봐야 좀 다르신 분이구나 알 수 있겠고 뭔가 이 색감의 느낌이 좀 다른 것 같은데 이거 굉장히 좀 인물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인물화 표현이 다른 것 같아요. 유나 씨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저도 미술을 잘 몰라가지고 제가 보면서 좀 궁금했던 게 우리 이은정 작가님 한국화가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뭐 어떤 진한 먹의 그런 선이나 이런 것보다는 은은하게 퍼지는 그런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이게 맞는 건가요? 제가 본 게 맞는 건가요? 네, 저는 이제 초창기에는 진하게 그렸었어요. 진하게 그리니까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여성의 사회적 상황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잘 드러나지 않는 상황 이런 부분을 이제 사람들이 그 이야기보다는 이제 인물화의 닮았는지 초상적인 부분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방향과 다르기 때문에 이걸 역설적으로 아예 흐리게 그리는 걸 시도를 하면서 또 한국화가 갖고 있는 그 얘기하신 이제 먹과 한지가 번지는 느낌 그런 거를 또 살리고자 하면서 이렇게 만들어내면서 이제 표현 연구를 한 거죠. 지금 작업실에서 작업하시는 모습인가 봐요. 저렇게 작품 활동을 하시는 거군요. 자, 이제 뭐 여러 작품들을 저희가 사진으로 하나씩 띄워드리고 있는데 용모 씨도 좀 보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뭐 작품도 봤고요. 제가 미리 좀 도록을 좀 보고 왔습니다. 그중에 좀 익숙한 그림이 있더라고요. 아까 작가님 이제 말씀하신 그 추억의 못난이 삼형제. 그걸 그림으로 그리셨던데 특별히 이제 울보, 방글이 그리고 저 같은 이제 심통이 그렇게 좀 그리신 뭐 특별한 좀 이유가 좀 있으실까요? 사실 이제 아까 얘기한 관념화된 여성 이미지 그러니까 꼭 여성 아니더라도 관념화된 아니면 우리도 모르게 각인돼 있는 이미지로 이제 그린 작품인데 못난이 삼형제 같은 경우는 70년대, 70년대에 보면 이제 많이 보급된 인형이에요. 많이 보급돼 있는데 그냥 이제 삼형제로 알고 있는데 사실 보면 원피스의 리본을 목에 메고 있어요. 원피스를 입었어요. 오히려 여성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사실 여자이다 남자이다를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냥 못생긴 인형으로 표현해요. 근데 이제 한 광고에서 그게 못난이 삼형제라고 하면서 춤추면서 나오는 인형이 나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됐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현상들이 있구나 해서
그런 게 너무나도 재밌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다 생각을 해서 그걸 흐릿하게 그려가지고 표현을 했어요. 역시 작가는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는 그냥 뭐 역할이 나눠져 있고 그게 내 몫인가 보다 하면서 그냥 받아들이면서 하는데 작가분들이라서 여러 가지 생각을 또 해보세요. 거기에다가 이 모든 작품들 그리고 거기 여성의 의미 그리고 나의 위치 뭐 이런 것들을 다 한꺼번에 얼마나 많이 고민하시고 고민하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궁금한 게 우리 정우경 작가님도 그렇고 이은정 작가님도 그렇고 작가이기 전에 이제 누구의 딸, 누구의 엄마, 누구 집안의 며느리 막 이런 여성적인 관념도 이렇게 사실 그 안에서 많이 고민하셨을 것 같아요. 두 분은 어떤 고민을 하시면서 이제 창작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 정우경 작가님은 어떤 고민들을 많이 하셨을까요? 저는 첫 번째 개인전이 굉장히 늦어졌어요. 이유가 결혼하고 육아와 그 기간이 7년이라는 기간이 좀 넘게 걸렸거든요. 둘째가 2돌쯤 됐을 때 아주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그냥 밖에 나가면 집에서나 밖에서 누구 엄마 이렇게 불리거나 아줌마 이렇게 불리는데 되게 이렇게 서럽더라고요. 나는 없어진 것 같아요. 내가 없어진 것 같아서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 나 다시 그림 그릴래 그렇게 얘기를 하고 대신에 말리지면 말아달라고 얘기를 했죠. 공부하신 거네요. 이유는 이제 돈이 좀 들어가잖아요. 작업을 하려면 그래서 방해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 교습소를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이어왔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러면은 이렇게 엄마가 붓을 놓지 않고 아이들을 키우면서 또 엄마로서 또 여성으로서 이렇게 쭉 작품 활동을 하는 데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그 아이들이 지금 34, 30 그러거든요. 근데 엄마를 태어나 보니 엄마가 그림 그리고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좀 엄마가 밖으로 막 돌고 하니까 좀 싫어하는 티도 내고 했지만 지금은 엄마를 전적으로 응원을 해주고요. 존경한다는 말도 들으니까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이은정 작가님 어떠신가요? 저도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육아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작업을 계속 한다는 것도 욕심인 것 같고 막 이래서 힘들었는데 근데 전혀 안 할 수는 없고 좀 양을 줄여가면서도 계속 손을 안 놓으려고 많이 했었고 그리고 뭐 이제 애를 키우는 과정에서도 에피소드가 생기면서 또 작업을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을 계속 갖고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작업을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좀 어려워서 이걸 좀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제 아무래도 저는 이제 남편의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남편도 사실 그림 그리는 작가라 그래서 많은 부분에서 이해도 해주고 제가 진짜 바쁠 때는 또 본인이 많이 역할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서로 이제 그런 부분을 좀 더 이해심 있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었고 근데 경제적인 부분은 둘 다 열심히 노력하고 그리고 둘 다 같이 이제 열심히 작업하는 쪽으로 그렇게 서로 맞춰가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제 저희가 정우경 작가님, 이은정 작가님 말씀 들었잖아요. 근데 아까 저희 하계 영사님께서 이 정우경 작가님 작품은 너무 멋지게 이제 좀 표현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은정 작가님 이제 좀 보다 보니까 내 작품 왜 안 해주지? 약간 이런 표정을 조금 느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우리 우리현 하계 연구사님 이은정 작가님의 작품을 좀 표현을 해주신다면. 뭐 제가 평가를 할 입장은 당연히 아니고요. 사실 우리 이은정 작가 수상 소식 들었을 때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기뻤습니다. 지금 뭐 많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이 문제들이 사실은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사실 누구도 불편하진 않지만 반드시 좀 같이 알고 있으면 중요한 이야기들을 전혀 괴롭지 않게 하나의 이야기를 풀어가듯이 이야기하면서 사실은 하나의 가족사를 살펴보는 느낌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는 데서 가장 의의가 있고요. 오늘 같이 자리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전시를 계획한 홍라담 학연구사가 그 가계도 설명표를 이제 처음에 붙여서
전시장 벽면에 붙였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보니까 그 이야기들이 그냥 마치 옛날 이야기, 할머니한테 누워서 듣는 이야기처럼 재미있는 어떤 한 가족의 이야기인데 그게 이제 좀 작아져 보이다 보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크게 붙여서 좀 많은 분들하고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전시장 벽면에 저희가 크기를 제작성에서 붙였는데요. 예. 그것처럼 사실 이은정 작가의 작업은 뭐 누구 한 명의 역할이 부족하고 어떠한 어려움이라기보다도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중요한 질문들을 예술로 던져보면서 진정한 예술의 사회적 역할을 함양하는 작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역시나. 역시 여쭤보길 잘했어요. 야. 예, 이은정 작가님 뿌듯한 표정 지금 짓고 계시는데 지금 뭐 이 대전 시립미술관에서 뭐 두 분 작품 이외에도 다양한 전시회가 지금 열리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전시회가 지역 미술 조명 사업.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역미술 조명 사업은 대전 시립미술관이 작년 처음 시작해서요. 연구와 전시가 결합된 장기형 프로젝트입니다. 말 그대로 지역 미술을 조명하기 위한 어떤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프로젝트이고요. 이 미조명이 아니었네요. 생각했습니다. 그 조명이 아니었고요. 네, 죄송해요. 네. 그래서 작년에는 저희가 첫 해에는 가교라는 이름으로 우리 이동훈 선생님을 포함해서 대전 미술의 시초를 만드셨던 분들의 작업을 소개를 했었고요. 올해는 비상이라는 이름으로 과연 지역 미술이 더 활성화되고 미술관의 기능이 활발히 하기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해야 할까 하는 전시인 동시에 우리 대전의 한국화, 전통의 맥과 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조각가 최종태 선생님의 작업 세계를 소개합니다. 유나 씨 아주 감동했어요. 네. 빨리 너무 가보고 싶을 정도로. 네, 요 시점에서 네. 우리 유나 씨의 또 준비한. 활약이 도드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나 저기 미술관 빨리 한번 가보고 싶어 이런 생각이 막 드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대전 지역의 미술에 관해서 한번 저희가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지금 전시가 한창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방송을 보시고 가실 분들을 위해서 미리 보는 미술관 산책 이것만은 꼭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이야기 한번 볼게요. 알고 보면 흥미로운 독자적인 대전 미술. 우리 하계 연구사님 또 재밌게 좀 우리 대전 미술에 대해서 좀 어떤 특징이 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궁금해요. 네. 우리 대전하면 요즘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뭐죠? 빵. 네. 그다음 두 번째 가장 인기 많은 음식이? 칼국수입니다. 네. 대전은 굉장히 밀가루를 소재로 하는 작품들도 많고요. 음식들도 많은데요. 이것이 바로 도시 대전의 형성과 그리고 대전 미술과 깊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떻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대전은 1900년대에 철도가 형성이 되면서 발전된 도시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물류가 이제 자원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 대전에서 잠시 멈춰서 지나가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럴 때 빨리 먹을 수 있는 게 바로 밀가루를 이용한 칼국수, 그리고 또 빵, 그리고 하나 더 있으면 두부 두루치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간다던가 뭐 역으로 부산에서 서울을 간다던가 많은 작가들이 교류하는 과정 중에 우리 대전에 잠시 멈추게 되었고요. 여기 대전이 와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그거 아세요? 예전에는 미술관이 없으면 다방이나 살롱에서 작가들이 작업을 전시하기도 하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잠깐 머물기도 좋고 어딘가 또 다시 떠나기도 좋은 우리 대전에서 속속들이 있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동훈 선생님을 기점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대전에 오셔서 학교를 중심으로 미술이 발달하게 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떠한 시류를 따라가기보다는 학교에서 공부하고 자신의 것을 찾아서 다시 전 지역으로 뻗어나가면서 굉장히 독자적인 미술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아니 우리가 대전에 살고 있지만 너무 몰랐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용무 씨? 네, 자 그래가지고 저희 이제 모건대학교에 미술학과가 좀 신설이 되면서 대전에 한국화단이 시작이 됐다고 하는데 저의 그 아주 얕은 지식으로 이 한국화라는 것이 그 해방 이후에 쓰여졌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저희 얕은 지식이 맞습니까? 네, 얕지만 매우 정확한 지식. 네, 아까 초반에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으로 한국화라고 하면 뭐 먹이라던가 여백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그것은 거슬러 올라가면 뭐 우리 중국, 일본, 우리 한국 동양화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동양화라고 하다가 그 이후에 이제 해방이 되면서 본격적으로 한국화라는 용어가 생겨났는데요. 그 배경에는 우리만의 어떤 독자적인 문화 환경을 갖추자라는 뜻도 있었고 또 물론 우리의 미술이 처음에는 선진지에서 견학을 하다 보니 동양화의 맥이 비슷할 수는 있지만 우리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서라던가 한 우리 민족의 여러 가지들을 담고 있는 한국화가 새롭게 시작되게 했습니다. 야, 이제는 저희 미술관 가면은 그 작품을 감상할 때 왠지 달리 보일 것 같아요. 저희 애들한테도 설명해줘야겠네요. 한국화가 언제 만들어졌는지 아니? 3살인데 알아먹을 아직은 안 되겠군요. 애들 알려줄 때쯤 되면 제가 또 까먹을 것 같아서 다시 공부하겠습니다. 유나 씨, 자 다음 볼까요? 네, 너무 재미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야기요. 또 어떤 전시가 또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리 보는 미술관 산책, 이것만은 꼭 구순의 한국 대표 조각가 최종태의 작품. 이 최종태라는 선생님 조각가 분이신 건가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설명 좀 해주세요. 네, 맞습니다. 최종태 작가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조각가이기도 하고요. 우리 대전 출생으로 실제로 이동훈 선생님에게 고등학교 시절에 수학하시기도 했습니다. 우리 대흥동 성당 잘 알고 계시죠? 네, 우리 대전의 명소 중에 하나인 대흥동 성당의 12제자, 12사도의 조각 또한 최종태 선생님의 작업인데요. 네, 사실 최종태 선생님은 교회 조각이라는 것을 토착화하기도 했고 한국 현대 조각의 원로입니다. 그런데 전시장을 한번 둘러보시면 깜짝 놀랄 만한 일이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천주교 신자이시고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 조각을 토착화하신 선구자이신데도 불구하고 관세음보살, 불상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와, 진짜요? 네. 최종태 작가는 사실 어떠한 특별한 종교에 연연하기보다는 물론 그에게 영감을 많이 준 종교를 떠나서 뭔가 동양과 서양, 또 뭐 불교와 천주교, 회화와 평면, 조각 등 다양한 경계를 아우르면서 인간이 진심으로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가치가 무엇인가 마치 수행을 하듯 조각 작업을 이어오고 있고요. 사실 제가 지난 6월에도 만나뵈러 갔었는데 그날 아침에도 작업하신 걸 보여주시더라고요. 대단하시네요. 또 우리 이동훈 미술상을 처음 제정할 때 기념사업회장님으로도 활동해주신 굉장히 우리 대전 미술의 중요한 인물입니다. 아니 지금 이 말씀해주신 작품들 저희가 어떻게 좀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 하나하나 좀 짧게 다시 한번 얘기해 주신다면 그러니까 이 기독교적인 종교적인 것들의 뭐 여러 종교를 그냥 통합해서 다 그냥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원래 기본적으로 최종태 작가가 이제 굉장히 신실한 천주교 작가이고 천주교 신자이고 비슷한 맥락일 텐데요. 어머니. 성모 마리아. 거기서 하나의 종교라기보다도 마치 나의 어머니를 보시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여성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대표적인 앉아있는 여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약간 성모 마리아의 모습이기도 하고 여인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또 불상에서 영감을 받아서 굉장히 동양적인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다양한 경계를 아우르면서 여러 가지 영속성이라던가 신실함을 보여줍니다. 용우 씨, 이것만 듣고 가도 벌써 갔다 온 느낌이에요. 갔다 온 느낌입니다. 그리고 제가 미술 중에서 사실 조각에는 좀 관심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까지 조소를 했고요. 그래서 이 조각 가면 또 이제 미켈란젤로 아주 얕은 지식으로 조금 알고 있죠. 궁금해지는 게요. 전시회 가면은 그럼 조각 작품만 이렇게 저희가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작품들도 좀 있는 건가요? 네, 물론 최종태 조각을 시기별로 다양하게 보실 수 있지만 또 최초로 저희가 공개하는 판화 작품과 파스텔 작품 등 다양한 평면 작업도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아주 특별한 전시일 것 같네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유나 씨 다음 내용도 좀 살펴볼까요? 우리 하계 연구사님 얘기를 들을수록 제가 너무 무지했구나. 이렇게 묘하신 다 같이 느끼고 있어요. 또 천천히 여쭤봐주세요. 지금 말씀하실 게 너무 많아서 못하실 것 같아요. 천천히 여쭤봐주세요. 그래가지고 너무 좀 부끄러워졌는데 한편으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저처럼 좀 잘 모르셔서 좀 어떻게 모르는데 미술관을 좀 가면 부끄럽지 않을까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요. 많이 좀 얘기 들으면서 도움 많이 되고 계시죠, 여러분들. 천천히 오늘 알아간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맞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미리 보는 미술관 산책, 이것만은 꼭. 박승무, 조평이, 민병갑, 한국화의 흐름을 한눈에 이 세 작가분들의 작품을 볼 수가 있다는 거잖아요. 어떤 이게 어떤 이렇게 맥락과 흐름이 있는 건가요?
네, 박승무, 조평희, 민경갑 작가님의 작업은 발전적 해체라는 이름의 섹션에서 함께 보실 수 있는데요. 이 발전적 해체라는 말이 조금 어렵게 들리실 수 있어요. 네, 그냥 정말 단순하게 더욱 발전하기 위해서 해체되어서 자신만의 길을 찾아서 새로운 것을 추구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역시 같은 맥락인데요. 사실 우리 대전 충청은 한국화의 맥이 굉장히 깊은 고장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뭐 추사 김정희 선생님을 필두로 우리 심양 박승무 작가 또한 한국 근대 화단을 대표하는 작가인데요. 박승무 작가의 작업에서는 굉장히 깊은 전통미를 보실 수 있다고 하면 조평이 민경갑으로 이어지면서 굉장히 특수하고 이전과는 다른, 얼핏 보면 이게 한국화가 맞나 싶은 굉장히 현대적인 한국화를 통해서 우리 대전 한국화의 특성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으로 봐도 너무 멋있네요. 기세가 좀 느껴지는 그런 그림인데 그러면 특별히 조금 더 애정을 갖고 그렸던 그런 작품들로 알려진 것들이 있습니까? 아마 여기 작가님들도 계시지만 매 작업이 같으셨겠지만 저는 그 조평희 선생님의 백두산과 민경갑 선생님의 백두산이 가장 어떤 울림이 있는 작업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궁금해요. 저 작품인가요? 혹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저 작품이 그 백두산이라는 작품인가요? 지금 보시는 작업은 금강산이고요. 사실 뭐 금강산, 백두산 두 개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함께 소개해보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러면 이 작업하시는 이 과정에서 좀 뭐 여쭤보시거나 이 작품에 대해서 문의하시거나 이런 것도 좀 있으세요? 사실 민경갑 화백님과 박승무 화백님은 이미 돌아가신 지가 오래돼서 제가 그런 기회는 갖지 못했고요. 조평희 화백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그 이동미술상 본상을 수상하셔서 저희가 이제 계속 인터뷰를 한 적도 있고 지역의 큰 언로기 때문에 많은 연구조사를 했는데요. 조평희 화백은 사실 황해도 연안 출신입니다. 네, 18살 되던 아침에 밥을 먹고 있는데 총알 소리가 크게 울렸고 그걸 피해서 산을 넘어서 피난을 온 것이 마지막으로 다시는 고향에 돌아가시지 못했다고 해요. 그걸 사실 18살 소년이 금강산이나 백두산을 가봤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리운 고향에 대한 상징처럼 백두산과 금강산을 상상하듯이 계속 그리신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저게 산수화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눈으로 보고 그린 산수가 아니라 그의 운산처럼 마치 구름을 타고 산을 넘어가서 자기가 본 것 같은 굉장히 유토피아적이고 많은 애환과 정서가 담겨 있는 일종의 추상산수라고 할 수 있어요. 추상산수. 갑자기 좀 이렇게 울컥하는 그런 감동이 참 느껴지는 것 같아요. 정말이요. 자, 그렇다면은 계속해서 민경갑 작가님의 작품은 어떤지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 민경갑 작가님은 또 역으로 우리 대전 충청 지역 작가님이신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대전에서 충청도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서울로 진학하셨습니다.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잘 봤어요. 조평희 선생님이 오히려 대전에 내려오셔서 모건대학교에서 한국 화가를 배출하면서 교육자로 열심히 활동을 하셨다고 하면 민경갑 작가님은 역으로 중앙으로 진출하셔서 굉장히 활동을 활발히 하시면서 우리 대전 미술이 가지고 있는 저력을 보여준 대표 작가인데요. 여기 보시는 화면이 언뜻 보시면 이게 한국화인가? 이게 천인가? 이게 자연인가 싶은 굉장히 추상적인 작업처럼 보이실 거예요. 마찬가지로 백두산을 보고 계신데요. 민경갑 작가의 백두산은 중국에서 바라본 백두산입니다. 네. 가지 못하는 어떠한 우리 지역에 대한 조국에 대한 애환이 담겨 있고요. 특히 산맥이 끊겨 있는 듯한 모습은 단절된 민족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설명이 없었다면 우리 작품에 대한 이해가 상당히 떨어지는 거죠. 저걸 왜 저렇게 그렸을까 하고 그냥 넘어가겠죠. 나도 그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렇게까지. 왜 저러셨을까? 그림 잘 그리실 텐데 이런 생각할 텐데. 용우 씨. 저는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미술관 산책이 이런 점이 좋구나 아주 새삼 느끼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제가 사실 산은 좋아하지만 등산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힘들어가지고요. 예. 그런데 이 그림과 설명을 통해서 아주 오늘 뭐 백두산, 천지도 갔다 왔어요. 금강산, 네. 뭐 계룡산, 예. 산 다 갔다 왔어요. 뭐 제가 지금 뭐 거의 어몽길 대장님 된 것 같고, 예. 온몸에 막 피톤치드가 막 느껴집니다. 저 그런 기분이 드는데 우리 작가님들도 이 두 분의 작품들 보셨을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자주 어떻게 봤으니까. 보셨는지 그 소감이 좀 궁금합니다. 네, 먼저 정우경 작가님. 예. 네. 산수의 정통을 보여주셨던 심양 선생님의 작품도 그 중에서 이제 병풍을 그리면 보통 12폭을 그리는데 10폭으로 되어 있던 게 되게 인상적이었고요. 그래서 조평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작품 같은 경우는 저는 개인적으로 군봉이라는 그러니까 그 전시장을 딱 들어갔을 때 가운데에 있는 작품이 군봉이거든요. 네. 거기에 그 역동적인 필치와 그 운무의 어우러짐이 너무 환상적이었었어요. 돈이 있으면 갖고 싶다 이 정도로 그런 작품이었고 민병갑 선생님은 진짜 시원시원한 추상적인 풍경화 속에 또 오방색이 정말 엣지 있게 이렇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마치 그 사인처럼 작가의 사인처럼 기억되는 작품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12폭에서 10폭인 게 왜 인상적인 거예요? 저희 잘 몰라서. 저도 이제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겨울 시린 겨울을 좀 힘드셔서 두 폭이 아니라 한 폭만 넣으셨다는 거 들었습니다. 네.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에요. 우리 사연이 있는 거고. 네. 이은정 작가님은 어떠셨어요? 전시 작품 보시면서 좀. 저는 이제 그게 전통 산수하고 자연 경관을 그린 그림에서 현대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작가들이 그 시기별로 이제 바라본 산수와 자연의 풍경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완전 전통적인 한국화. 그다음에 이제 현대에 와서 그다음에 이후에 이제 현대 채색화로 와서 보여지는 작품을 한 공간에 다양하게 같이 보니까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작가들만의 그 색채가 되게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먹으로 강하게 표현하기도 하고 또 색으로 해서 산을 그 우리나라의 산을 첩첩 이렇게 산중을 표현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는 진짜 그 작가 그것만 딱딱딱 작품만 감상을 했었는데 그렇게 또 시대별로 또 함께 비교해서 그러니까 감상할 느껴볼 수도 수 있는 있는 한 거네요. 곳에서. 자, 유나 씨 이제 하나가 더 있더라고요. 네. 마지막입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대전 시립미술관에서 어마어마한 거를 준비하고 계셨구나. 저희를 위해서 준비를 해주셨구나 느껴집니다. 자, 마지막 한번 볼게요. 시대와 세대를 어우르는 미술관으로 비상. 아까 그 컨셉을 비상으로 또 정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건 또 어떤 건가요? 네, 사실은 비상은 두 개의 전시를 아우르는 올해의 제목이고요. 비상에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날아오른다는 뜻도 있고요. 무언가의 도움을 받아서 마치 바람의 흠에 의해서 날려오른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이번 전시에서는 두 번째 의미, 무언가와 함께 날아오른다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네. 전설의 새인 비익조는 암컷과 수컷이 각각 날개와 눈이 하나씩밖에 없어서 반드시 한 쌍을 이뤄야 난다고 생각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우리 작가들의 작업 활동과 또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유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작가와 미술관, 또 작가와 관람객, 미술관과 관람객이 함께 어우르고 순환할 때 비상할 수 있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이 비상 프로젝트 안에 보면은 뭐 영어 해설도 있고요. 함께 할 수 있는 뭐 쉬운 말 쉬운 전시말 프로젝트도 있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관람객과 이 작가님들을 좀 연결하는 그런 고리일 것 같기도 한데 맞습니까? 제 예측이? 네, 맞습니다. 사실 오늘 해주신 말씀들에 다 저희 미술관이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고민의 원천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런 설명이 없으면 조금 이야기가 어려웠을 것 같다고도 하시고 심양 박승무 선생님 그 병풍의 쪽의 비밀도 궁금해 하셨고요. 그리고 아까 계속 칭찬처럼 말씀해 주셨지만 하계사님이 포장해 주시니까 정말 멋지네요라고 하셨는데요. 사실 미술관에서 하는 것들은 큰
해석이나 지식을 노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동안 미술관에 오셨을 때 봤던 글들이 너무 어렵거나 또 내가 반드시 어떤 답을 알아야지만 미술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한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우리 대전에 외국인 분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영어로 쓰는 전시글도 너무 어려워서 외국인 통합주민지원센터에서 모집된 외국인 분들과 함께 한국화가 무엇인지 함께 감상하고 글을 쓰고요. 아까 미술관에서 등산을 가지 않아도 마치 감상한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제가 오늘 여러 번 놀랐는데 그것이 한국화의 와유라고 합니다. 네, 우리 옛 선배들은요 방 안에서 풍경을 즐기듯이 화유하셨대요. 전 얕은 사람이에요. 예, 전 아주 깊은 사람이었습니다. 예, 오늘 깊어서 깊은 사람. 아니 근데 사실 미술관은 한 번쯤 가보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갈 때마다 조금 어려워서 내가 맞아요. 이렇게 가도 될까? 나 잘 모르는데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 세 분을 모시고 미술관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가 좀 더 그냥 편한 마음으로 가셔도 좋을 것 같아요. 마트 가든 슈퍼 가든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가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예. 우리 작가님들도 이제 많은 분들이 관람객들이 오시잖아요. 어떤 분들이 와서 작품을 함께 감상해 주셨으면 좋겠는지 정은경 작가님 혹시 바람이 있으시다면 뭐가 있으실까요? 그래서 이제 다양한 공간에서 전시를 합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외국에 나가서도 전시를 하는데 마치 이렇게 찾아가는 미술관처럼 작가가 직접 뛰어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관람객과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계속 작가들은 연구하고 있습니다. 제 작품 중에서는 라바 캐릭터가 있는 작품이 있어요. 정물화인데 빨강이와 노랑이는 몇 마리일까? 그런 제목도 있어서 아이들이 와서 몇 마리인지 세려서 이렇게 보면 맞추면 사탕을 준다든가 그렇게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지금은 에너지 시리즈가 지금 압축되어서 전시되고 있지만 그 전에는 작품이 이렇게 사람들이 에너지 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를 두어서 이렇게 조금 더 많은 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는 그런 작품들 더 앞으로 만나고 싶고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얼마 없죠. 우리 이은정 작가님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뭐 이제 미술관에서 많은 이런 활동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사실 어떤 층만 딱 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작품 느끼고 그다음 작가들이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바도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연상이나 상상력도 키워가면서 즐거운 시간만 됐으면 생각합니다. 자, 오늘 세 분 모시고 함께 미술 작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 진짜 밖이 더운지 추운지 다 잊어버렸어요. 너무 시원하고 즐거웠던 것 같아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세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유나 씨, 용문 씨도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아침마당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